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가지 무인기, 무인 로봇, 무인 장비들이 전장에서 군인을 대신해 싸우는 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이라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저처럼 FPS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게임 속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용 무인기,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전장에 투입되는 무인 로봇, 통풍구로 들어가 중요한 정보를 탈취해오는 곤충형 드론 등 여러가지 무인 전력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이 같은 무인 전력은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무인 스텔스기, 무인 로봇, 무인 잠수정 등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미 해군은 둥펑-21D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항모 전단을 위협하는 이들에 맞서기 위해 사람이 없이 운용되는 일명 유령 함대를 주마트 스텔스 구축함의 지휘 아래 운용할 계획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로 다가온 무인기들의 전력은 현재 얼마나 그 규모가 커졌으며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모킬러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설 미국 비장의 무기 유령함대. 유령함대는 미국의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무인 함대로서 적의 레이더 및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정찰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모킬러라 불리는 사거리 1500km 이상의 둥펑-21D나 사거리가 4000km에 달해 괌킬러로 불리는 둥펑-26 등은 정확도는 떨어질지언정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지 않아 항모를 타격할 수 없다 해도 넓은 범위의 피해를 주는 핵탄두를 탑재해 항모 전단을 날려버릴 우려가 있으며, 그게 아니면 상공에서 폭발시켜 EMP 공격으로 항모 전단의 전자장비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무인 함정들로 이뤄진 유령 함대를 내세워 상대편의 함정들을 파괴하고 그 뒤에 포진하고 있던 항모 전단으로 남아있는 상대편 전력을 초토화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 해군은 유령 함대 계획을 10여 년간 검토 및 추진해왔고, 2025년부터 운용하기 위해 PMS-406으로 명명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각각 4종류의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정을 확보할 계획이며, 총 191척의 무인 함정 도입을 위해 총 45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미 국방부 고등기술연구원 다파에서는 길이 40m, 배수량 140톤의 무인 잠수정 시헌터를 2018년 출항시켜 9,600여 km의 항해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유령 함대에는 연안 대기뢰전과 연안 대잠전을 수행하는 소형 무인함 SUSV들이 동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지스 대공 방어 체계를 탑재해 200마일 배타적 경제 수력 EEZ 근해에서의 지휘 통제 통신 및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중형 무인함 MUSV가 동원됩니다. 추가로 마크 41 수직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해상 타격 임무의 주역이 될 대형 무인함 LUS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LUSV 대형 무인함은 길이 60m에서 90m에 만재 배수량 2,000톤, 최대 속력 38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함정인데요. 수직 미사일 발사대에는 SM-2 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지상 타격용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이 장착됩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에 들어가는 무장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갖추는 것이죠. 여기에 대잠 작전을 수행할 초대형 무인 잠수정 XLUUV는 어뢰, 하푼 대함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고 무인 자동 항법으로 12,000km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잠수함보다 소음이 훨씬 작고 15.5m에 50톤 정도로 크기도 작아서 적군의 음향 탐지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적의 거대한 잠수함들을 박살낼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 유령 함대는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인 주마트 구축함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게 될 것이라 하는데요. 무인 함정들로 이뤄진 이 함대는 유령 함대라는 이름처럼 크기가 작고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인 공격기. 이번에는 하늘의 무인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들을 파괴하러 날아온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를 위해 미 공군이 개발한 것이 UCAV 무인 전투기입니다. 이 같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대표적인 예는 미 공군과 미국의 방위 산업체인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가 개발한 XQ-58A 발키리입니다. XQ-58A 발키리는 MQ-9 리퍼나 어벤져 무인 공격기와 달리 완전한 형상 스텔스 기체로 설계된 본격적인 스텔스 무인기인데요. XQ-58A 발키리는 2개의 내부 무장창에 4개씩의 하드포인트를 장착하고 있어서
총 8개의 무장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하드포인트는 550파운드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무인 공격기는 적의 대공 방어 전력에 의한 손실을 줄이고 정밀 타격 능력을 올리기 위해 항공폭탄보다는 헬파이어 대지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발사하는 전술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스텔스 무인 공격기인 XQ-58A 발키리는 적의 대공 감시를 뚫고 들어가 제이담과 SDB 활공폭탄 같은 훨씬 강한 화력을 가진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어 더욱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들은 8.8m 길이에 6.7m 너비의 소형 기체이며 최고 속도 마하 0.85에 3,941km에 이르는 항속거리, 13,715m의 상승 한도를 가지는데요. XQ-58A 발키리는 저렴하게 대량 양산되어 기존의 항공 공격 임무를 대부분 대체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F-22나 F-35와의 연계를 통해 소수 조종 인원으로도 강력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꾸릴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미 해군에서도 함상용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위한 실험으로 노스롭 그루먼을 통해 X-47B를 개발해 이륙 및 공중급유 시험을 했는데요. 이 해상 무인기 사업은 이어지지 못했지만 대신 MQ-25 무인 공중급유기의 개발로 이어져 항공모함 함재기들의 작전 망령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항모 전단은 극초음속 미사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거리인 2,000km 밖에 대기하면서 함재기들은 날려 목표물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됐죠. 이번에는 무인 로봇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들에게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며 온갖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까지 동원될 수 있는 전장의 환경은 여전히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럴 때 무인 지상 로봇이 사람 대신 투입되어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모두 처치해버리거나 급조 폭발물 및 불발탄을 해체하며 전투에 앞서 유용한 정보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미 공군과 해병대,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인 지상 차량 UGV 센토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리어 시스템에서 개발한 이 센토는 위험 물체를 원격으로 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중형 무인 지상 차량입니다. 무게는 약 160파운드의 개방형 구조를 가진 이 로봇은 첨단 전자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 카메라와 함께 1.8m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계팔이 있으며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모듈을 탑재시켜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곡폭탄을 안전하게 탐지 및 처리하는 CBRNE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리어 시스템은 올해인 2020년 3월 이래 미 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해군으로부터 센토 무인 지상 차량을 500대, 총 약 774억 원 규모로 주문받았는데요. 이는 곧 무인 지상 차량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대변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차세대 무인 전력들을 갖춰나가는데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기존에 사람이 조종했던 F-16 같은 전투기 또한 원격 조종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원격으로 조종한다면 조종사가 타고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극한의 기동과 컨트롤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AI가 이를 대신한다면 더욱 무서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지난 실험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에서도 센토 무인 지상 차량과 비슷한 로봇을 사용해 EOD팀이 폭발물 해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스텔스 무인기나 다양한 군사용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후 기회가 된다면 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